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자,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시간입니다.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소장, 오늘은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생활임금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시가 발표한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12,043원입니다. 올해보다는 한 3.5% 정도 인상이 됐는데 시민사회 또 노동계에서는 생활임금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 생활임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가와 비용이라는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잘 이해하려면은 그 회계 처리할 때처럼 원가 비용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 원가, 영어로는 이제 코스트라고 그러죠. 이거는 미래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돈을 말하고요. 이건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꼭 들어가야 되는 투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반면에 비용, 익스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돈. 그래서 기업 경영에서는 비용은 최대한 아끼되 예. 원가는 함부로 줄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 원가를 줄이면 당연히 품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아끼면 당장은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고 서비스 수준이 낮아져서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논리를 그대로 도시 정책에 적용해 보면 생활임금을 비용으로 보고 정책을 정했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대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주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네. 투자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생활임금은 대전 시민,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인데요. 대전이라는 도시가 어떤 수준의 노동, 또 어떤 수준의 삶을 기본값으로 삼을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핵심적인 원가 항목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생활임금을 여전히 재정 부담이 되는 비용,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 자체가 문제인 거죠. 예. 이게 참, 그러니까, 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을 역시 비용으로 인식을 하면 이게 이제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많이 못 올려주고 적게 주고. 네. 예. 이런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2026년 그 대전시 생활임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 1만 2,043원인데 전년 대비 3.5% 인상됐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전국 그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이건 이제 생활임금을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원가로 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비용으로 봤기 때문에 최대한 낮추려고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비슷한 여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전시가 얼마나 열악한지 그 부분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사이즈가 비슷한 그 광주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인구 규모나 재정 자립도가 우리 대전하고 유사한 도시이죠, 광주가. 근데 생활 임금 수준을 비교해 보면은 대전 노동자는 광주 노동자보다 월급으로 환산해 봤을 때 약 27만 원 적게 받는 꼴이거든요. 광주는 이제 생활 임금을 도시의 기본 품질을 높이는 원가로 인식한 반면에 대전은 여전히 그 통제해야 할 비용으로 바라본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생활 임금의 적용 범위 문제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대전의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직접 고용 노동자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간접 노동이나 그러니까 고용이나 위탁 노동자는 대부분 제외돼 있고 민간으로 확산시킬 정책 수단도 사실 거의 안 보이거든요. 이거 역시 이제 생활임금을 도시 전반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원가가 아니라 공공부문 내부에서만 관리해야 될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 한계라고 보이고요.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 그 정부 이 전체적으로 임금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전수조사를 지시한 일이 있는데요. 예. 거기 조사 대상에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생활임금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책정 기준이나 수준이 적정한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적절한 임금 수준을 다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 노동자에 대한 이 정부의 처우 네. 대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왜 이렇게 맞습니다. 잔인하냐 이런 표현까지 썼었는데 뭐 지방정부 공공기관 모두 다 포함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대전연구원에서도 대전시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 기준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요. 예. 그 대전연구원은 현재 생활임금이 기관별 자율 판단에 맡겨져 있어서 지역 차원의 통합 기준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소폭 그 조정만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원가라면은 도시 전체의 목표에 맞춰서 대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비용으로 보다 보니까 그때그때 부담만 줄이겠다 이런 그 방침을 정하다 보니 최소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전시는 이 부분을 비용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뭐 네. 이렇게 재정 부담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재정 부담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생활임금을 그 비용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예. 생활임금은 그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소비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는 투자라고 보면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원가를 줄여서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린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대전시도 생활임금을 최소 비용으로 생각하면은 예. 이 대전의 그 경제 뭐 자생력은 경쟁력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당연히 뭐 원가 줄인다고 질 낮은 재료를 쓰면 당연히 품질이 네. 낮아지고 그 품질이 맞습니다. 낮아지면 결국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인류경제 도시 대전 이게 대전시의 그 슬로건인데 이런 비전하고도 좀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인류경제라는 것이 단순히 그 뭐 얼마나 이 숫자적으로 뭐 GDP나 이런 거 숫자가 올라간다고 해서 인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 최하위 수준의 생활임금을 유지하면서 인류 경제 도시를 말하는 것은 경영으로 치면은 원가를 깎아서 싸구려 제품을 만들어 놓고 프리미엄 브랜드를 붙이겠다 이런 거나 뭐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도시의 품질은 그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대전시가 생활임금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임금은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비용이 아니라 대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원가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이 원가를 줄이겠다는 발상만 가지고는 대전의 미래도 경쟁력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책 예. 기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바른경제 대전시 생활임금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소장이었습니다.